Chinese automakers are going to come here eventually, and they're going to do it regardless of if there's a tariff or not. I call it the Great Godzilla. The world has never seen an auto industry of this size, scale. This is a giant machine.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100%로 올리겠다는 결정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관세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과연 바이든 정부는 높은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있을지, 테슬라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goal is to give people hope that there is a path to a fully sustainable global economy.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9,200달러짜리 전기차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상관없이 말이죠. 4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자동차 산업이 전무했는데요. 불과 40년 만에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가진 셈인데요. 엄청난 생산량 때문에 이제는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숙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두 번째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볼보, 폴스타, 로터스와 같은 브랜드는 중국 소유이지만 중국 자동차 브랜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는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젊은 소비자들은요. 개인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요. 가성비가 좋은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2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11,500달러를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다양한 상황인데요.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세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 3대장과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 잘 경쟁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만드는 자동차 생산량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내에서 2,500만 대의 생산량을 소비하고요. 나머지 1,500만 대는 수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1,700만 대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양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국 자동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과잉 생산된 자동차를 해외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때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직 테슬라만 100% 자기 지분을 중국에서 소유할 수 있었던 아주 예외적인 기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중국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지리 자동차는 포드로부터 볼보를 인수하기도 했죠. 중국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런 기업들 외에 순수한 민간 기업들도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비아디는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7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는 중국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품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전한 중국 전기차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전통적인 디자인을 차용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정말 시장을 휩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전 임원이었던 빌 루소는요, 중국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발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을 받아들여서 경쟁을 통해서 품질과 기술을 높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가 아닌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스스로 만들고 통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테슬라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이 등장하자 노키아 제품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젊은 소비자들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40대 미만의 76%는요,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비율은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만 막으려고 하는 정말 아쉬운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을 짓누르면서 내연기관차 회사들과 노동조합의 표만 얻어가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100%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과 비시장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과잉 생산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7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기차 완성차를 넘어서서 리튬이온 배터리나 흑연, 마그네트, 광철, 알루미늄 등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거의 80%가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전기차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국가 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전략까지 위협이 초래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유는 다양한데요. 결국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단시간에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엄청난 관세를 붙일 테니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팔아볼 수 있으면 팔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미국 노동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예정된 대선에서 높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과감한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중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더니 결국 미국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공급받게 될수록 비용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GM과 포드는요, 2018년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철광과 알루미늄 비용이 각각 10억 달러씩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높이니까 오히려 자국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관세 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멕시코와 같은 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합작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급속화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의 빠른 진출이 이때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높은 경쟁력으로 이 시장으로 진출해서 매출과 마진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대신에 자국 관세에 기대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의 기업 운영이 결국은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책 분석가들은 그러한 정책이 미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2023년에 미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경쟁력 있는 가성비 좋은 중국 자동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인들은 중국의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해 왔는데 이런 혜택들을 한순간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합작법인 형태의 정책을 역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렴한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관세를 부과해서 못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도록 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가성비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든 정부는 재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많은 표와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비정상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정말 참을 수 없었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중국 시장에서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지켜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불러들여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높은 혁신 기술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정말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국민들의 진정한 이익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커다란 정치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테슬라의 혁신 기술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혁신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요. 양측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서 투자에 참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